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주 일요일날 과제를 제출을 했는데 과제의 답안이 어떻게 되는지 답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공유 데이터 X에 대한 읽기와 쓰기를 실행하는 다음 두 프로세스의 실행 순서 중 연산 결과가 잘못된 값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실행 순서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X가 공유 데이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X 값을 읽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읽고 쓰고 하는 순서가 서로 섞이게 되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P1이 A에서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B에서 데이터를 쓸 때까지 이 사이에 CPU를 뺏기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P2가 C에서 데이터를 읽고 D에서 데이터를 쓸 때까지 이 사이에 역시 CPU를 뺏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D 또는 C, D, A, B 순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A 작업 후에 CPU를 뺏기거나 C 작업 후에 CPU를 뺏겨서 A, C 그 다음에 뭐 BD 또는 DB 또는 CA, BD 또는 DB 이런 순서가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의 답은 2번, 3번, 4번이죠. A, C나 CA로 시작하는 순서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죠. 만약에 X값이 처음에 0이었다라고 합시다. P1은 X에다가 100을 더할 거고 P2는 X에다 200을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B, C, D나 C, D, A, B 순서로 실행이 됐다면 최종적으로 X값은 300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2, 3, 4번처럼 서로 막 섞여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X값이 최종적으로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작업을 했을 때 100이 되고 어떤 순서로 작업을 했을 때 200이 되는지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레이스 컨디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공유 자원에 대한 읽기, 쓰기 등의 연산을 하지 않는 프로세스는 레이스 컨디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거는 어떤 자원을 1번 프로세스도 액세스할 수 있고 2번 프로세스도 액세스할 수 있는데 이 액세스하는 순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프로그램이 공유 데이터 없이 그러니까 쉐어드 데이터나 또는 파일에 대한 접근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내 프로그램 안에서 선언한 전역 변수, 지역 변수만 액세스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섞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문제가 없고요. 2번 CPU가 하나인 시스템에서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리죠. CPU가 하나라도 프로세스들이 인터리빙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 코드에서 A 다음에 C가 실행이 된다든지 뭐 C 다음에 A가 실행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인터리빙이 있으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3번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해도 프로세스의 연산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틀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1번 문제의 코드는 300x가 처음에 초기값이 0이라고 했을 때 300이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얘가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100, 200 또는 300이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레이스 컨디션의 발생을 막기 위해 크리티컬 섹션의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실행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A에서 B까지의 코드,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의 코드가 바로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그래서 P1과
P2가 저 크리티컬 섹션의 코드를 실행할 때는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A, B, C, D 하든지 C, D, A, B 하든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의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3번 크리티컬 섹션과 뮤추얼 익스클루전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크리티컬 섹션은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분이다. 맞죠? 아까 얘기한 1번 코드에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E에 C에서 D까지 얘네들이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2번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크리티컬 섹션 코드의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바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막 섞어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아무도 없을 때 다른 프로세스의 크리티컬 섹션 코드 실행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그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을 하면 그러면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실행 결과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1 더하기 2가 10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상대편이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거 진행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고 나는 크리티컬 섹션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내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 실행 결과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좀 불필요하게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내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크리티컬 섹션과 난 크리티컬 섹션의 동시 실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틀린 거죠.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프로세스랑 섞어서 진행을 해도 되는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크리티컬 섹션 코드가 아닌 난 크리티컬 섹션 코드는 막 섞어서 진행을 해도 누구랑 어떤 거랑 섞어서 진행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가 틀립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은 우리가 이제 데커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 전에 1차, 2차, 3차, 4차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도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얘는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 턴 값은 공유 변수예요. 공유 변수이기 때문에 1 또는 0 둘 중에 한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딱 하나인데 턴 값이 0이면서 동시에 1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간단한 알고리즘은 당연히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리죠.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왜 지켜져요? 만약 어떤 프로세스가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턴 값이 0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턴 값이 0일 때만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어요. P0는. 그러면 P1은 당연히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갑니다. 턴 값이 0이니까. 그래서 턴 값은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4번에 1번이 틀렸고요. 비지 웨이팅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했거나 또는 이제 진입하려고 하거나 또는 진입을 안 하려고 할 때도 턴 값이 자기 이름이 아니면 while문을 돌게 돼 있어요. 저 while문에서는 턴 값이 자기 이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사실상 기다리지만 CPU를 주면 실행을 합니다. CPU를 주면 얘는 계속 while문을 실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CPU 타임은 다 쓰는데 사실상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busy waiting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3번 두 프로세스가 번갈아 가며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해야 해서 불필요한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크리티컬 섹션 코드만 보여줬지만 while문 위쪽에 막 점점점 있고 while문 아래쪽에도 막 점점점 있습니다. 그 점점점에 굉장히 많은 다른 코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에 이제 실행을 시작할 때 턴이 0으로 이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저 P0는 저 while문 앞쪽에 점점점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P0는 지금 그 while문 앞쪽에 있는 코드를 막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P1은 이 while문 앞쪽의 코드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짧은 코드를 딱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에서 턴 값을 확인을 했는데 턴 값이 0인 거죠. 상대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P0는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의사가 없어요. 크리티컬 섹션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를 막 실행하고 있어요. P1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못 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대기를 해야 되냐면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와서 턴 값을 1로 바꿔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0번이 들어간 다음에 1번이 들어가고 1번이 들어간 다음에 0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두 사람의 코드가 대칭적인 코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크리티컬 섹션이 아닌 난 크리티컬 섹션 코드가 굉장히 길고 다른 사람은 난 크리티컬 섹션 코드가 굉장히 짧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긴 쪽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결국 그 난 크리티컬 섹션이 긴 쪽의 실행 시간에 맞춰서 작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턴값이 0이면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턴값이 1이면 P1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다 라고 말하면 아주 미묘하게 틀리죠. 턴값이 0일 때는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답니다. 진입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턴값이 1이면 P1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다예요. 그러나 P1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지금 턴값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크리티컬 섹션 안에 P0가 들어있다는 뜻은 아니죠. 턴값은 0이지만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있지 않을 때 다른 프로세스의 크리티컬 섹션 코드 실행은 항상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틀리죠. 왜냐하면 턴 값에 따라서 한 사람은 지금 자기 차례지만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싶지만 턴 값이 자기 이름이 아닌 경우라면 결국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싶은 프로세스는 기다려야 돼요.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4번의 답은 턴 값에 따라서 가능할 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항상 가능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자, 5번은 두 번째 시도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프로세스가 턴 값에 상관없이 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편 플래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 플래그가 false면 저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든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지 않죠.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동시에 while문을 실행을 하면 처음에 둘 다 초기값이 자기 플래그의 초기값이 false니까 while문을 동시에 실행하면 상대편 플래그가 false로 보일 거예요. 그럼 둘 다 while문을 빠져나올 거고 그럼 둘 다 동시에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둘 다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는 아까 1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A하고 B, 그러니까 프로세스 제로의 A, B 코드, 그
그 다음에 프로세스 1의 CD 코드가 연달아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여기서 타임아웃이 걸려서 CPU를 뺏기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두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게 되는 작업 순서라고 얘기를 하면 A, B, C, D 또는 C, D, A, B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는 별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고 A하고 C 그 다음에 순서 아니면 C하고 A 그 다음에 어떤 순서 이렇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시도입니다. 데드락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역시 데드락 상태가 되는 작업 순서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5번의 코드에서는 상대편 플래그를 보고 둘 다 진입 의사가 있지만 false라고 착각을 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입 의사를 먼저 표시를 합니다. 아직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플래그를 봤을 때 서로 상대편이 다 true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 못하고 대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역시 1번과 5번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0의 A, B, 프로세스 1의 C, D가 연달아서 실행이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A, C 그 다음에 어떤 순서 또는 C, A 그 다음에 어떤 순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드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순서는 2번과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1번 시도처럼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텀값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는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 진입을 할 때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동시 진입할 때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지 보면 일단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플래그를 true로 만들고 위쪽에 있는 점점점 또는 플래그를 false로 만들고 아래쪽에 있는 점점점 어딘가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P0는 점점점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플래그 값이 false예요. 그러면 프로세스 1은 자기 플래그를 tru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 플래그가 false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플래그가 false니까 상대편 플래그를 보고 크리티컬 섹션 진입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제 상대편이 이미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 있을 때는 당연히 플래그 값이 true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어갈 수 없죠. 상대편 플래그가 true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 있는데 내가 따라 들어갈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데드락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이것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시 진입의 순서가. 자, 그래서 이제 6번의 경우 당연히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지켜지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데드락 발생 가능성은 있다.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는지를 증명하라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그 화살표 길게 그려서 설명해 준 거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7번의 코드는 이거는 이제 라이브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코드예요. 역시 여기서도 턴 값은 사용하지 않고요. 플래그만 사용을 할 겁니다. 다음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1번 두 프로세스가 번갈아가며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해야 돼서 불필요한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틀리죠. 여기는 턴 값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은데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 진입할 의사가 없으면 난 당연히 또 들어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위에 플래그를 true로 만들기 전에 앞쪽에 있는 점점점 또는 플래그를 false로 만들고 나서 뒤쪽에 있는 점점점 어딘가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P0가 점점점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거는 크리티컬 섹션 진입 의사가 없다는 뜻이고, 이때 플래그 0의 값은 false입니다. 그래서 플래그 0이 false인 동안 당연히 P1은 만약에 이 전체 코드가 while문으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기 플래그 true로 만들고 상대편 false니까 while문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고, 크리티컬 섹션 나와서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하고 다시 반복이 되면 플래그를 다시 true로 하고 또 상대편이 false니까 또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상대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의사가 없으면 P1은 계속 크리티컬 섹션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리죠. 번갈아가면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지 않는 실행 순서가 있다. 이것도 틀리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데드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또 바로 전에 있는 알고리즘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 while문 안에서 플래그를 false로 했다가 true로 했다가 false로 했다가 true로 했다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증명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했다는 말은 한 몇 바퀴를 돌던 어쨌든 자기 플래그는 true로 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 플래그가 false가 된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봤던 코드랑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데드락 발생 가능성이 있다. 데드락은 아닙니다. 그죠? 데드락은 아니고 대신에 얘는 라이브락 발생 가능성은 있죠. 동시에 플래그를 true로 하고 동시에 상대편 플래그를 보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플래그를 false로 만들고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만큼 딜레이를 했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플래그를 다시 true로 만들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결국 얘네들은 둘 다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데드락은 아니고 라이브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데드락과 라이브락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자, 데드락 때문에 while문을 도는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0%입니다. 0%. 왜냐면 지금 둘 다 while문을 돌고 있는데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려면 상대편 플래그가 false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상대편 플래그가 false로 바뀌는 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못 들어가고 여기서 while문을 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 플래그가 false로 바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드락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0%인 거예요. 저 while문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그러나 라이브락에서는 가능성이 0%보다 훨씬 높죠.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저 딜레이하는 시간만 서로 다르게 해주면 돼요. 한 사람은 짧게 기다리고 한 사람은 길게 기다리고,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락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저 while문을 계속 돌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네요. 데커의 알고리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설명하기 전에 데커의 알고리즘을 이제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네 번째 시도의 알고리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하려고 할 때 둘 중에 한 사람만 시도를 포기하면 되는데 둘이 같이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들어가려고 하다가 상대편이 들어가려고 하면 포기해요. 내 플래그를 폴스로 했단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들어가려고 하면 또 포기합니다. 그래서 라이블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커의 알고리즘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은 포기 안 하고 계속 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도록 알고리즘을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플래그 값과 턴 값인데 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를 한 사람은 뭘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지금 보면은 대기를 하는 코드가 두 군데예요. 대기를 하는 코드가 만약에 둘 다 동시에 자기 플래그 값을 true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상대편 플래그가 true인 걸 보면 바깥쪽 while문 그 다음에 안쪽 턴 값을 볼 거예요. 턴이 0 아니면 1 둘 중에 한 가지 값을 갖겠죠. 예를 들어서 턴 값이 0이다 라고 합시다. 0이다 라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P0는 턴 값이 1이 아니니까 저 if문을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다시 while문을 돌겠죠. 그러니까 P0는 바깥쪽 while문을 도는 거예요. 상대편 플래그 보고 턴을 봤는데 턴이 나네? 다시 상대편 플래그 보고 턴을 봤는데 또 턴이 나네? 그래서 계속 상대편 플래그와 턴 값을 확인하는데 턴 값은 계속 난 거예요. 턴 값이 나니까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상대편이 양보를 안 하네? 하면서 바깥쪽을 돌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P1의 경우는 자기 플래그를 true로 한 다음에 상대편을 봤는데 상대편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턴 값을 봤는데 턴 값이 0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false로 바꾼 다음에 턴 값이 0이니까 안쪽에 있는 while문에서 대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바깥쪽 while문을 돌거나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안쪽 while문을 돌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마도 CPU를 잡는 타이밍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경우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바깥쪽을 돌거나 둘이 동시에 안쪽 while문을 돌지 않아요. 턴 값에 따라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깥쪽 while문을 돌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안쪽 while문을 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바깥쪽 while문과 안쪽 while문의 차이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한 사람 바깥쪽을 돌고 한 사람 안쪽을 돌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안쪽을 도는 사람이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양보를 할 거예요. 그럼 바깥쪽 while문을 돌던 사람은 상대편 플래그가 false가 된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깥쪽 while문을 돌던 사람이 상대편 플래그가 false가 된 걸 발견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상황 설명할 때는 플래그 값, 그러니까 0번 플래그가 어떻고 1번 플래그 값은 어떻고 그 다음 턴 값은 어떻고 그러니까 플래그 0은 어떻고 뭐고 플래그 1은 뭐고 그 다음 턴이 뭐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막 하다가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플래그는 둘 다 true겠죠. 둘이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P1이 플래그 값을 false로 바꿉니다. 턴 값 때문에. 그래서 이제 턴 값은 당연히 0이고 그래서 P1이 플래그를 false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가끔씩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P1이 플래그를 false로 바꾸면 여기까지 실행을 한 거죠. 그러면 P0가 플래그가 false가 된 걸 보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면 P0가 플래그를 false로 바꿨을 때 얘가 CPU를 안 뺏기고 계속 자기가 갖고 있으면 상대편은 플래그 1이 false로 바뀐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다음에 while문을 돈다. while문을 도는 거는 while문을 일단 돌기 시작하면 저기서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while문을 도는 사이에 언젠간 CPU를 뺏길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CPU를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P0가 플래그가 false가 된 걸 보고 바깥쪽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크리티컬 섹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다 끝나고 나면 턴 값을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플래그를 false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데커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크리티컬 섹션을 한번 들어갔다 나온 프로세스가 다시 또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데 무한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깥쪽 while문을 돌던 프로세스가 안쪽 while문을 도는 바깥쪽 while문을 돌다가 안쪽 while문을 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반대로 안쪽 while문을 돌던 프로세스가 바깥쪽 while문을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3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8번 문제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 몇 개가 주어집니다. 자, 8번 데커의 알고리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단, 크리티컬 섹션의 코드가 무한반복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무한반복하면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한 프로세스가 타임아웃 없이 CPU를 무한 사용하는 경우도 없다. 당연하죠. 당연히 타임아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작업하다가 CPU를 뺏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1번. 일단 답을 보니까 1, 2, 3도 다 틀렸다고 그랬어요. 왜 틀리는지를 봐야 되겠죠. 크리티컬 섹션을 나온 프로세스는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크리티컬 섹션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이게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진입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답은 이미 진입할 수 있다가 답이라고 지금 알려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는지를. 자,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아까 내가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크리티컬 섹션에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없다는 얘기는 상대편이 플래그 값이 false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느라고 플래그 값을 false로 해놓으면 당연히 저기 바깥쪽 while문에서 상대편이 false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P0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 합시다. 그럼 P1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P0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가서. 자, P1은 어디서 기다려요? 바깥쪽 Y문에서 기다려요? 안쪽 Y문에서 기다려요? 일단 이거는 턴 값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턴 값이 지금 0이다 라고 하면 P1은 안쪽 Y문까지 들어가서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하고 안쪽 Y문에서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턴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바깥쪽 Y문에서 기다려야 되죠. while과 if, while, if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턴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깥쪽 Y문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안쪽 Y문에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턴 값은 뭘까요?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턴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턴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꿔줘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데 P0가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P1이면 P1이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 나왔으면 턴 값을 0으로 바꿔주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턴 값이 0일 거고 그렇지 않고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또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으면 그러면 턴 값을 1로 해놓고 나왔을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계속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P1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이 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고 있어서 P0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면 턴 값이 1인 채로 나왔겠죠. 지금 이 코드에서는 크리티컬 섹션 들어갈 때 나올 때 턴 값을 바꿔주지 들어갈 때는 턴 값을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턴 값은 마지막에 크리티컬 섹션을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 Y문을 돌면서 기다리거나 안쪽 Y문을 돌면서 기다리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서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자, 재진입은 어떻게 가능하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시 시도를 하는 경우인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둘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턴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인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막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P0가 들어가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다 실행하고 나왔어요. 턴은 1이에요. 그 다음에 플래그를 false로 바꿔줬어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턴은 1, 플래그를 false로 바꿔줬으니까 P1이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바깥쪽을 돌고 있다면 플래그가 false로 바뀌었으니까 바깥쪽 Y문을 빠져나올 거고 만약에 저 안쪽 Y문을 돌고 있다면 턴 값이 1이 됐으니까 Y문을 빠져나올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P0가 CPU를 안 놔요. 계속 CPU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 나와서 턴은 1로 만들고 플래그 0은 false로 만들었는데 저기 아래쪽에 있는 난 크리티컬 섹션을 굉장히 짧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Y문 제일 위로 올라가서 플래그를 다시 true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플래그가 true가 된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편 플래그를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편 플래그가 중요하죠. 아까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바깥 Y문을 돌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안쪽 Y문을 돌면서 기다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바깥쪽을 돌 때는 플래그를 true로 놓은 채로 돕니다. 안쪽을 돌 때는 플래그를 false로 해놓고 돌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P0가 다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을 나와서 다시 또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얘가 바깥쪽으로 돌 때, 안쪽을 돌 때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프로세스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플래그 턴 값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상대편이 어느 코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크리티컬 섹션을 나온 프로세스는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크리티컬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틀립니다.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다시 들어가려면 상대편 플래그, 내 플래그, 턴값, 그 다음에 상대편은 바깥쪽 와일문을 돌고 있는지 안쪽 와일문을 돌고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프로세스가 있는 동안 대기 중인 프로세스는 while 플래그 문을 반복해서 실행한다? 아니죠.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 대기를 할 때는 바깥쪽 플래그, 바깥쪽 while문을 돌 수도 있지만 안쪽 while문을 돌 수도 있다고 해서 턴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턴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바깥쪽을 돌던지 안쪽으로 돌던지 하기 때문에 바깥쪽 플래그를 돌면서 기다린다 라고 말을 하면 반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쪽 플래그를 돌 때의 상황, 바깥쪽 플래그를 돌려면 턴이 어떻게 돼야 되고 안쪽 플래그를 돌려면 안쪽 와일문을 돌려면 바깥쪽 와일문을 돌려면 턴 값이 얼마여야 하고 안쪽 와일문을 돌려면 턴 값은 얼마고 내가 내 플래그를 어떻게 놓고 두는 거죠.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은 틀립니다. 3번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위해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while문을 무한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는 틀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언젠가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온 코드가 다시 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는 있어요. 계속 진입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무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어떤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할 수는 없다.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올 수, while문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무한대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4번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위해서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while문을 반복해서 실행하다가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while 턴은 상대편 id를 반복해서 실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답이 틀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것 중에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 나온 프로세스가 다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얘기를 해줬어요.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면 크리티컬 섹션에 영원히 못 들어가고 한 사람만 계속 들어가는 경우는 발생하냐라고 했는데 답은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기라고 있는 프로세스가 바깥쪽 while문을 돌다가 안쪽 while문을 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안쪽 while문을 돌다가 바깥쪽 while문을 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 가지 질문도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업 시간 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인터넷을 막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라고 답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막 인터넷을 뒤져볼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죠.
자, 바깥쪽 Y문을 돌다가 안쪽 Y문을 돌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깥쪽 Y문을 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깥쪽 Y문을 돈다는 얘기는 P1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턴이 0이었으면 내가 안쪽 Y문을 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깥쪽을 돈다는 얘기는 턴이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턴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턴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쪽을 돈 거죠. 그런데 바깥쪽을 돌다가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턴 값이 원래 나한테 있었는데 갑자기 턴이 상대편 아이디로 바뀌면 그러면 내가 바깥쪽 Y문을 돌다가 안쪽 Y문을 돌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턴이 있어서 내가 while 그다음에 턴 확인하고 턴이 0이 아니니까 다시 while 턴 while if 이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턴이 갑자기 0이 돼버린 거예요. 상대편 아이디로. 자, 그런데 가능해요? 턴 값을 바꾸는 거는 크리티컬 섹션 진입하기 전에는 아무도 턴을 바꾸지 않아요. 턴 값을 바꾸는 건 크리티컬 섹션을 나와서 바꾸는데 중요한 거는 P0는 턴 값을 상대편 아이디로 바꿀 수 있어요. 1로. 그러니까 턴 값을 0으로 바꾸는 건 나예요. 나만 턴 값을 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턴 값을 0으로 바꾸려면 크리티컬 섹션 나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Y문을 돌고 있다면 저 턴 값을 0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0으로 바꿀 수 있는 코드가 여기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턴 값이 1에서 0으로 바뀔 수가 없고 따라서 바깥쪽 Y문을 돌다가 안쪽 Y문을 도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린 거고 여러분들은 반대되는 질문 반대로 안쪽을 돌다가 바깥쪽을 돌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8번에 1, 2, 3, 4 전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코드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는 지금 플래그가 얼마고 각자 어떻게 되고 턴이 얼마고 프로세스가 지금 어디 있을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또는 반대로 프로세스들이 각각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있고 플래그 값이 뭐지? 턴 값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입니다. 피터슨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피터슨의 알고리즘을 이제 간단하게 봅시다. 일단 피터슨의 알고리즘은 아까 데커의 알고리즘은 턴 값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바꿔줬어요. 근데 피터슨의 알고리즘에서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턴 값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두 프로세스는 자기 플래그를 true라고 하고 턴은 상대편 이름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while 두 개 문장 중에서 두 개의 조건 중에서 그냥 하나만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봅시다. 첫째, 크리티컬 섹션 진행하는 코드가 하나도 없을 때,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을 때, 두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P0가 크리티컬 섹션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난 크리티컬 섹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길어서 한참 동안 그걸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P0의 플래그는 false입니다. 그러면 P1은 자기 플래그 true하고 턴은 0 상대편으로 만들었는데 이 while문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플래그가 false니까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할 생각이 없고 플래그 값을 false로 놔두면 나머지 사람은 언제든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고 싶을 땐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 한 사람이 이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 있을 때, 그래서 P0가 먼저 크리티컬 sek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하면 P0의 플래그 값은 true죠. 그 다음에 P1이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하고 싶으면 자기 플래그를 true로 한 다음에 턴을 상대편 이름으로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while문을 검사하면 상대편 플래그가 true고 턴도 상대편이에요. 그러니까 while문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둘 다 true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턴 값을 한 사람은 0, 한 사람은 1로 바꾸는데 이 턴은 공유 변수예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작업을 하면 처음에 0이 쓰여지고 위에 1이 더 씌워지거나 아니면 1이 쓰여지고 그 위에 0이 더 씌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1, 0 두 가지 값 중에 한 가지 값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while문을 검사했을 때 앞쪽에 있는 조건은 둘 다 true예요. 둘 다 자기 플래그가 true니까. 그러나 뒤쪽에 있는 조건이 턴이 0이나 1이나 둘 중에 한 가지 값을 가지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시도를 했을 때 한 사람은 진입하고 한 사람은 진입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1번 크리티컬 섹션을 나온 프로세스는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크리티컬 섹션의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데커의 알고리즘에서는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내가 플래그를 true로 하고 false로 만들었다가 다시 true로 만들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바로 뭐 때문에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고 싶으면 턴을 상대편한테 줍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상대편 플래그는 true란 얘기예요.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내가 턴 값을 상대편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만족을 하죠. 그래서 while문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터슨의 알고리즘과 데커의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프로세스가 있는 동안 대기 중이었던 프로세스는 상대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을 나와서 플래그 값을 false로 바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while문을 빠져나와 크리티컬 섹션 진입이 가능하다. 이 말은 틀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틀려요? 자,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고 P1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시다. 그럼 P1은 저 while문을 돌고 있을 거예요. while문을. 그런데 P0가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하고 나오면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답안을 작성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죠. P0가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와서 자기 플래그를 false로 바꾸면 이때 P1이 CPU를 잡고 첫 번째 while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안 되니까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쓰는데 이거는 반만 맞는 거죠. 왜냐하면 P0가 플래그를 false라고 했을 때 CPU를 뺏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P0는 만약 P0가 플래그를 false로 했을 때 CPU를 뺏기면 P1은 while문을 돌다가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다 판단을 하고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하겠지만 P0가 계속 CPU를 잡고 있으면 난 크리티컬 섹션 진행하고 다시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플래그 값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턴 값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턴을 1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면 P0는 저 while문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계속 돌겠죠. CPU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러다가 이제 타임아웃이 되면 이때 P1은 빠져나올 수 있죠.
플래그는 true지만 턴 값을 보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턴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리즘들을 볼 때는 요 타이밍에서 타임아웃이 걸리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걸리던 안 걸리던 확실하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 while문을 돌게 되는 그 타이밍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확실하게 어떤 값이 뭐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2번은 틀리죠. 플래그 값을 false로 바꿨을 때 타임아웃이 되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true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3번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위해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while문을 무한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한번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프로세스는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대편이 대기하고 있으면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조금 기다리면 상대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크리티컬 섹션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쵸? 10번이든 20번이든. 그런데 이제 상대편이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한 번 이상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3번은 틀리고요. 4번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프로세스가 있는 동안 대기 중이었던 프로세스는 상대 프로세스가 턴 값을 바꿀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플래그를 false로 바꿨다고 해서 P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다시 자기 플래그를 true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턴 값을 1로 바꾸면 그 다음에 이제 P0는 더 이상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1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번의 답은 2번과 3번입니다. 다음 10번. 컴페어 수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테스트 밸류랑 누 밸류는 상수값 사용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는 값을 넘겨주는 겁니다. 주소를 넘겨주는 게 아니니까. 워드에 저장된 값과 테스트 값이 같으면 워드 값이 바뀐다. 그렇죠. 올드 밸류랑 테스트 밸류를 보고 있죠. 올드 밸류는 결국 워드에 저장된 값입니다. 워드에 저장된 값과 테스트 값이 같지 않으면 워드 값이 바뀐다? 이건 아니죠. 컴페어 수업 실행 전에 워드에 저장되었던 값이 리턴된다. 올드 밸류를 리턴하는데 올드 밸류는 워드에 저장된 값이었으니까 맞습니다. 10번에 틀린 건 3번이에요. 중요한 건 얘는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코드가 아니라 11번 컴페어 스왑을 이용한 크리티컬 섹션 구현 알고리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한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 볼트라고 하는 게 처음에 초기값이 0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을 진입하고 싶으면 볼트 값을 1로 바꿀 겁니다. 근데 일단 한 사람이 1로 바꾸면 그 다음 볼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볼트가 0이었을 때 볼트 값을 1로 바꾼 사람만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컴페어 수업의 리턴 값이 원래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값이니까 볼트가 1일 때 컴페어 수업을 실행을 하면 무조건 리턴 값이 1이에요. while문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0이었을 때 컴페어 수업을 실행한 사람만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실행하려고 해도 이건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니까 한 번에 딱 한 사람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크리티컬 섹션을 나올 거고 while문을 빠져나올 거고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거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한 다음에 볼트 값을 다시 0으로 바꿔주죠. 다른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작동이 될 건데 1번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프로세스가 있는 동안에는 볼트값이 1이다. 그렇죠? 일단 볼트가 0이란 얘기는 크리티컬 섹션에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볼트가 1이라는 얘기는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2번, 크리티컬 섹션을 나온 프로세스는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크리티컬 섹션 대진입이 불가능하다. 틀리죠. 얼마든지 또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리티컬 섹션 코드 나와서 볼트 0으로 하고 나머지 넌 크리티컬 섹션 실행을 하는데 저기 코드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컴페어 앤 수업을 하면 자기가 CPU를 계속 잡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볼트가 0이니까. 내가 볼트를 0으로 바꿔주고 내가 또 컴페어 앤 수업하고 들어가고 내가 또 볼트를 0으로 바꿔주고 내가 컴페어 앤 수업하고 들어가고 하면 나 혼자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의 무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나온 프로세스가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있던 없던 다시 크리티컬 섹션 재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번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프로세스가 있는 동안 대기 중인 프로세스는 그래서 while문을 계속 반복하는데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으면 while문을 돌죠. 그래서 볼트 값이 1인 경우에는 계속 while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영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프로세스가 계속 다시 진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위해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while문을 무한 반복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무한 반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CPU가 하나인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난 크리티컬 섹션에서는 타임아웃이 안 걸려요. 계속 CPU를 잡고 그 다음에 볼트 값을 0으로 바꾸고 다시 컴페어 앤 수업을 한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타임아웃이 걸려요. 그러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타임아웃이 걸리면 지금 이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CPU를 줘도 계속 while문을 돌다가 왜냐하면 누군가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 볼트 값은 1이고 따라서 컴페어 앤 수업의 리턴 값도 1입니다. 그러니까 저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계속 타임아웃까지 while문을 돌다 끝나고 다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는 크리티컬 섹션 코드 실행하고 볼트는 0으로 한 다음에 난 크리티컬 섹션 실행하고 다시 또 컴페어 앤 수업해서 또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 한 사람만 계속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영영 실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했죠. 한 사람은 계속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익스체인지 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레지스터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두 값을 바꾸는 건데 1번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컴페어 앤 수업과 익스체인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코드처럼 적어놨죠. 이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라는 뜻이에요.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란 말은 뭐죠? 중간에 인터럽트가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 실행하고 인터럽트 걸리고 두 번째 줄 실행하고 인터럽트 걸리고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웃긴 질문을 한 학생이 있어서 지금 이게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랬죠.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은 하나의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이걸 실행할 때 중간에 인터럽트가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코드를 기억을 할 거예요. 세마포 코드는 값 하나 빼고 뭐 큐에 누가 있나 꺼내주고 이런 작업들을 막 합니다. 세마포 웨이트나 세마포 시그널을 실행할 때 인터럽트가 걸려서 타임아웃이 돼서 CPU를 뺏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2번.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에는 상수값 전달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안 되죠. 지금 보면 레지스터랑 메모리 둘 다 별입니다.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저장 공간에 주소를 전달하는 거지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뭐 A 값과 1을 교환한다 뭐 이러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과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교환한다. 그렇죠? 두 군데 저장되어 있는 값을 교환하는 명령입니다. 익스체인지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경우 여러 개의 볼트값 사용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에 틀린 거는 2번이고요. 4번을 잠깐 보면 자, 크리티컬 섹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편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세마포의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방이 하나 있는데 저 방에 들어가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방에 들어갈 수 없고 방 앞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세마포가 지키는 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때도 방 앞을 지키는 문이 있고 방 안에 들어가서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워요. 여기서는 방 앞에 지키는 저 문이 뭐예요? 바로 볼트 값이죠. 볼트가 0일 때는 문이 열려 있는 거고 볼트가 1일 때는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가고 문이 열려 있을 때만 딱 한 사람만 크리티컬 섹션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멀티플 크리티컬 섹션이 필요하다, 크리티컬 섹션 2개, 3개, 4개 필요하다 그러면 각 크리티컬 섹션마다 볼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이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볼트 값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13번 익스체인지를 이용한 크리티컬 섹션 구현 알고리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볼트 변수와 키 변수는 모두 공유 변수다. 틀리죠. 볼트는 공유 변수지만 키 값은 로컬 변수입니다.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 프로세스가 있는 동안 볼트 값은 1이다. 이건 맞습니다. 볼트 값이 1일 때, 0일 때 볼트 값을 키 값이랑 바꾸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누군가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 볼트 값은 1입니다. 크리티컬 섹션 진입 중인 프로세스의 키 값은 0이다. 볼트랑 키를 바꾸고 들어가기 때문에 볼트를 1로 만들고 내 키는 0이 된 채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두 프로세스의 키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제 13번의 답은 1인데 여기 오른편에 있는 코드를 보면 내가 크리티컬 섹션 진입할 때는 내 키 값과 볼트 값을 바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두 화일문을 빠져나오는 거는 키 값이 0이 될 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꿨으니까 볼트가 0일 때 내가 그 값을 키 값으로 바꾸고 볼트는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화일문을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안에 있는 동안 볼트는 1, 키는 0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는 뭐가 문제냐면 수업 시간에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었는데 나오면서 볼트 값을 0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키 값은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가 난 크리티컬 섹션을 진행하는 동안 볼트도 0, 키 값도 0인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 그 상황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시도하면 볼트가 0이니까 당연히 그 다른 프로세스는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고 다른 프로세스의 키값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프로세스의 키값이 동시에 0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 여기서는 다시 얘가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저기 while문 아래 보면은 키값을 다시 1로 초기화를 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키값이 동시에 1인 경우는 있어도. 자, 그래서 이제 13번의 답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컴페어 스왑 또는 익스체인지 명령을 이용한 뮤추얼 익스클루전 구현 알고리즘의 문제점으로 맞는 것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뮤추얼 익스클루전 잘 지켜지죠.
비즈 웨이팅 합니다. 둘 다 while문을 돌면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CPU를 주면 계속 while만 도다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죠. 스타베이션 발생 가능합니다. 아까 위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프로세스가 계속 또 들어가고 하다 보면 다른 프로세스가 영영 못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데드락 발생 가능성. 데드락은 멀티플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데드락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에서는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할 때는 데드락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의 답은 2번과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 답안 설명을 했고요. 발주처에 가보시면 과제 성적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성적이 잘못 기재된 학생은 나한테 이메일 보내서 정정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는 다음 주 화요일 4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 문제는 3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300점 만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100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다형 또는 단답형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운영체제에서 처음 나온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볼 겁니다. 기본 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여러분들 과제 문제를 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본 개념이나 용어들, 특히 헷갈리는 그런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낸 거기 때문에 과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기본 개념이나 용어들을 헷갈리지 않고 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처럼 선다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과제 문제를 그냥 통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과제에서 1번, 3번이 답이었으니까 나도 1번, 3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이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제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1번 문제는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번이 아니라 100점은 그 다음 100점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이 질문 내용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문제를 낼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시험지에 요만큼 칸을 비워둡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이 정도 칸에 쓸 수 있는 그런 답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했던 질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답으로 쓰면 한 줄, 두 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답안을 굉장히 길게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답안을 길게 작성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답이 이건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막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다가 여기서 다 틀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 쓰는 거죠. 이거는 맞았어요. 원래 답은. 그러면 감점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을 썼다가 잘못 쓴 게 있으면 당연히 감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프로세서랑 프로세스랑 잘못 쓰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프로세스라고 쓰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프로세서라고 썼어요 라고 해도 일단 그렇게 썼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 프로세서라고 놓고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애매한 내용을 쓰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0x 문제인데 0이면서 동시에 x인 것처럼 답을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0이라고 썼으면 맞고 x라고 썼으면 틀리니까 그냥 점수를 줬다가 다시 깎으면 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쓰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내용, 내가 여러분들한테 A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뭐 A, B, C, D, E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다 감점이에요. 감점을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점수가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 질문도 그렇고 다른 이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의 경우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한 질문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들은 알고리즘이나 상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서 설명됐던 백그라운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질문을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질문에 딱 필요한 답만 쓰세요. 불필요한 답안, 애매한 답안,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답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점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0점은 내 맘대로 낼 겁니다. 아직 문제를 안 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낼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요일날 수업할 겁니다. 현충일날, 휴일 공휴일이라 목요일날 수업을 해야 아마 진도가 다 맞을 거예요. 목요일날 컨커런시 중에 데드락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얘기를 하는데 과제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5번째 과제가 나올 건데 우리가 이번 과제에서는 하드웨어 인스트럭션까지였죠. 그 이후에 세마포를 사용하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과제로 나올 거고 이 과제는 답안 설명을 안 해주죠.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풀어야 돼요. 한 번에 답을 딱 맞춰야 내가 맞았나 틀렸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공부를 미리 다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